자, 우리 교재 172쪽 향촌 질서의 변화인데요. 이게 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좀 설명을 하고 시작할게요. 제목을 한번 보시죠. 향촌 질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조선 후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향촌 질서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기존의 향촌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이 몰락하고 새로운 향촌 지배 세력이 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집중을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조선 전기 때 향촌을 지배하고 있던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무너지고 조선 후기 때는 새로운 향촌 지배 세력이 등장을 해요. 이거를 향촌 질서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등장하느냐? 조선 후기 때는 마세라티를 타는 돌쇠가 등장합니다. 이러면서 향촌 지배 세력이 교체가 돼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전기부터 한번 볼게요. 전기에는 유향소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유향소, 이게 향촌 자치 기구죠. 유향소가 하는 일이 있었죠. 유향소를 중심으로 향촌을 운영했는데 이거 정치할 때 했던 거예요. 향임이라고 해서 좌수, 별감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활동을 해요. 좌수, 별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맡아서 보는 거죠. 근데 좌수, 별감도 결국 이 사람들도 다 사족이죠. 근데 사족인데 이 여기 살고 있는 사족이어야죠. 그래서 이거를 제지 사족이라고 해요. 제지,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자리를 비면 뭐라고 그래? 부제라고 하죠. 부제.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면 제지. 그리고 향안을 중심으로 향회를 운영했는데 향안은 향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족 명부. 향안은 향회에 참여하는 사족 명부. 향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향안은 사족들의 명단, 명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난 이후 각 군현에서 보편적으로 작성이 돼요. 여기서 임난 이후라는 건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 살임이고 살임. 16세기. 16세기가 되면 누가 등장하죠? 살임이 등장하지. 이 살임들에 의해서 향안이 작성되기 시작하는 거야. 본격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살임들에 의해서. 물론 이전에도 향안이 있었는데, 향에 참여하는 명부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살임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향안이 작성되기 시작한다. 아무튼 살임은 이런 양반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야. 왜냐면 성리학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향규라는 게 있어. 향회 운영 규칙이다. 향회를 운영하는 규칙을 향규라고 하죠. 이걸 향규를 제정하고 결국 이걸 통해서 이제 고을 풍속을 교정해요. 예를 들어서 뭐 풍기문란을 일으키는 뭐 유부녀 유부남이 있다. 이러면 이 고을 풍속을 교정한다는 명분하에 마을에서 추방시키기도 하죠. 그죠? 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지랄들을 하면 두 연놈 다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지방관 자문. 지방관을 자문해주는 역할을 원래 하는 거죠. 유향소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리고 향리를 규찰하죠. 여기서 향리는 이방, 호방 이런 사람들. 제가 우리 정치사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저지르는 비리 이런 것들을 자문해주고 그러는 거죠. 수령한테. 분식회계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유향소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수령한테. 왜?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자, 유향소는 조선 건국과 함께 설치돼요. 그럼 1392년에 설치된 거예요. 태조 때. 태종 때가 되면 이 유향소를 없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제가 이게 캐릭터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태종은 지방 세력들이 지방 자치적으로 뭘 운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걸 좋아하죠. 내가 다 통제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폐지시켜요. 그리고 세종 때가 되면 다시 만들어줘요. 세종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일을 보는 걸 나쁘지 않게 보겠죠. 세조 때 다시 없어져요. 세조 때. 근데 세조 때 이게 다시 없어질 때 우리 이시의 난 기억나시죠? 1467년에 이시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시의 난 때 이 지역의 유양소들이 이시의 난을 지원해 주면서 세조가 열이 받아가지고 유양소를 싹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성종 때 사림이 등장하면서 결국 다시 복립이 된다. 사림은 왜 유양소를 다시 세우려고 했을까요? 왜? 사림이 주장하는 정치 형태가 뭐였어? 향촌 자치. 훈구는 중앙 집권. 사림은 향촌 자치. 그러니까 사림들의 입장에서는 유양소라는 기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죠. 재설치됐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번에 이제 사림이 중앙 정계를 장악하니까 훈구파가 몰락하면서 일시적으로 유향소를 장악하게 돼요. 훈구가 밀려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림들이 유향소 폐지 운동을 펼쳐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야당이 여당 되면 기존 여당과 똑같은 소리 하는 거고, 여당이었던 사람이 야당 되면 기존의 여당이었을 때 맨날 야당 욕했던 얘기를 야당이 돼서 또 그대로 하고,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서 입장은 달라지는 거니까. 자, 이런 유향소가 있었다. 이런 유향소가 있었다. 자, 16세기 후반 사림정권 이후가 되면요, 유향소의 기능이 매우 강화됩니다. 왜 강화된다라고 해야죠? 16세기 사림 집권 이후가 되면 유향소의 기능은 왜 강화된다라고 해야 돼요? 사림이 주장했던 정치 형태는 뭔데? 그럼 유향소의 기능을 당연히 강화시키겠죠. 그 과정에서 경제소도 없애버려요. 유향소를 통제했던 뭐도 없애버려? 경제소도 없애버리죠. 경제소가 1603년에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름도 향소, 향청으로 계칭돼요. 유향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향청, 주로 이제 향청이라고 불렀죠. 향소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지방의 관권, 그러니까 지방 공권력은 수령과 향리죠. 지금 이 말 이해되세요? 지방 관권, 지방의 공권력은 수령과 향리가 가지고 있는데 유향소의 힘이 너무 많이 세지니까 이 공권력이 약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을 실제로 그 지역에 사족들이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령들도 오히려 좌수나 별감의 눈치를 보는 거야. 향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향리들은 왜냐하면 이 좌수 별감의 규찰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향리는 말할 것도 없고 수령들도 눈치 보는 거야. 이 유향소의 기능이 너무 강화되면. 그래서 지방관과 향리의 영향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이 얘기는 유향소에 있는 제지사족의 힘이 뭐했다? 세졌다. 그러면 유향소에 있는 제지사족의 힘이 세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림이 추구하는 향촌 자치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사림들이 추구하는 향촌 자치가 이루어졌다. 결국 관권이 약화된다. 그리고 이로써 이제 우리 정치사에서 배웠던 산림의 여론 주제 기능도 이때부터 이제 강화되기 시작했던 거야. 자, 연결이 돼? 산림들이 여론을 주재하는 게 결국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지방 사족들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유향소의 기능이 강화된 거와 연결해서 1603년에 경제소가 없어진 것도 같이 기억해야 돼. 경제소 혁파. 경제소 혁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한번 해보죠. 자,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사족들이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을 통제하면서 세력을 강화시키는 기구로 유향소가 그 역할을 했던 거네. 오히려 지방의 어떤 공권력도 무력화시키면서 유향소의 기능을 계속 키운 거야.
그렇죠? 저는 사회사 문제를 잘 풀려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저한테 선생님 사회사가 제가 좀 약한데 사회사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사는 단어 정리를 잘 해놔야 돼. 무슨 얘기인지 봐봐. 유양소가 뭐예요? 이러는데 버벅대면 문제 못 풀어. 유양소가 뭐예요? 그러면 향촌자치기구요. 향안이 뭐예요? 사종명부요. 향회가 뭐예요? 유향소 회의요. 이렇게 딱딱 나와야 돼. 향규가 뭐예요? 향촌 운영 규칙이요. 향약이 뭐예요? 농민 조직이요. 향약이 뭐예요? 농민 조직이요. 이렇게 딱 나오지 않으면 향약, 나중에 얼마나 웃긴 사람도 있냐면 향약이랑 지방에 있는 교육기관인 서원이랑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전혀 용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특히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유양소가 뭐예요? 향촌자치기구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유양소가 뭐예요? 그러면 헛소리를 해요. 수령을 보자. 자문. 향리를 규찰. 고을의 풍속을 교정하고. 아니 그건 유양소의 기능이고요. 유양소가 뭐냐고요. 수령을 이래서 가는 거야. 향약이 뭐예요? 농민 조직이요. 이러면 되는데 지방에 있어요. 그 막 사람이 많아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사회사는 다시 한번 사회사는 뭐 정리하는 게 제일 먼저야? 단어. 유양소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향촌자치기구요. 향약이 뭐예요? 농민 조직이요. 향약이 뭔지도 몰라. 실제로. 향약 이러면 무슨 뭐 향촌의 약속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냥 풀 수가 없지 문제를. 자, 이건 이제 좀 다른 건데 지금 여기 위에는 지방의 사족들이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유양소를 만들고 그걸 강화시키는 걸 얘기하는데 국가가 농민을 통제하는 제도들도 있거든요. 사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족들이 아니고 국가가 농민을 통제하는 제도, 면리제죠. 이거는 사족들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시험 문제 왜 이게 지금 여기서 툭 나올까요 갑자기? 시험 문제 어떻게 되죠? 면리제를 통해서 지방 사족들이 농민을 통제했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면리제는 국가 시스템이죠. 여러 개의 리를 면으로 묶어 통제했다. 면리통 기억나죠? 오가작통. 통 5개가 있으면 리 6, 7개가 있으면 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가작통법. 5가구를 한 통으로 묶어서 통수가 통을 관장했다. 오가작통법은 성종 때부터 시작이 되죠. 오가작통법은 언제부터? 성종 때부터. 근데 그 헌종 이럴 때는 오가작통법을 천주교 신자 색출하는데도 이걸 사용했죠. 자, 이렇게 해서 전기 때 그 사족들의 어떤 향촌 질서를 좀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 제목을 잘 보세요. 향촌 질서라는 건 뭐냐면 조선 전기 때는 사족들이 유양소를 통해서 향촌의 질서를 유지했다 이거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집중. 조선 전기 때는 유양소를 통해서 사족들이 향촌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거야.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유양소를 배운 거야. 이제 후기로 가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주 재밌는 변화가 일어나. 한마디로 얘기할게. 마세라티를 타는 돌쇠가 향안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시키고 싶어해. 이게 시작이야. 그러니까 마세라티를 타는 돌쇠는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다 기재하고 싶어? 향안에다. 왜? 자기도 하고 싶지 이제. 근데 더 웃긴 건 가서 뭘 해보자는 게 아니야. 그냥 앉아 있는 게 꿈이야. 여기서 뭘 해보자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냥 향안에 이름 넣고 향회가 열릴 때 그냥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보는 거야. 이게 꿈이야. 그리고 회의도 못해. 뭐 글을 알아야 하지.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꿈이라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부분도 명심해야 돼. 이들의 꿈은 앉아 있는 거야. 알겠어? 앉아 있는 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여러분들도
공감이 가실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어머님이 저 대학교 졸업할 때 학사모를 우리 어머님 쓰여드리죠. 저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게 펑펑 우시는 걸. 내가 학사모를 이렇게 쓰여드리는데 펑펑 우시더라고요, 정말.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이니까.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격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옛날에 졸업식 같은 거 할 때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학사모 쓰여드리고 그러는 게 결국 그 학사모가 자기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엄마 아빠 거야. 본인이 한 건 거의 없다고 봐요, 나는. 그 엄마 아빠가 보내준 거예요, 다 사실. 돈 없으면 거기 어떻게 다녀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쓰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졸업식 날 그 어머님이 그 식사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 서가 이제 나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게 그분의 꿈이었던 거야. 그분의 꿈. 꿈. 자, 마세라티를 타는 돌쇠예요. 우린 분홍이라고 안 하죠. 촌스럽게, 그죠? 우린 분홍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죠? 마세라티를 타는 돌쇠, 좀 매끄럽게 하죠. 자, 이 돌쇠는 자신의 이름을 향안에 기재하고 향회에 참여해서 자기도 한번 향회에 참여해야 하고 싶은 거, 그게 이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의 꿈이라고. 꿈. 향회에 한번 참여해 보는 거. 뭐 얘기 안 해도 돼. 뭐 알아야 얘기하지. 그냥 참여해 보는 게 꿈이야. 향안 등재 노력을 시작합니다. 근데 사족들이, 기존에 있던 사족들이 이걸 허용해 줄까요? 기존에 있던 사족들이 돌쇠와 같이 향회에서 회의를 하는 걸 자존심이 허락할까요? 엄청나게 반대를 하겠죠. 이런 개가 말도 이런 씨 안 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돌쇠랑 회의를 하니? 그래서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가 돌쇠는 끝까지 노력을 해서 결국 이 향 안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요. 그러면 향촌 질서가 이제 바뀌죠. 그리고 이 돌쇠가 이름을 집어넣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도움을 주는. 그 사람들이 수령과 향리예요. 왜? 수령과 향리가 전기 때 유향소의 기능이 커지면서 세력이 약화돼 있었죠. 이때 이 마세라티를 타는 돌쇠를 미는 거예요, 수령이. 그 수령이 딱 올라가면 결국 수령이 거의, 얘는 원하는 게 앉아 있는 거잖아. 그럼 모든 권한은 누가 다 먹는 거야? 수령이 다 먹는 거야. 한번 보죠. 이거 되게 재밌어. 사족들의 저항이 있었고, 자, 이로써 이제 향전이라는 게 일어나. 향촌 지배권 전쟁이라. 향촌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정전. 자, 용어 이해돼요? 향촌 전쟁. 누구하고 누가 싸우느냐? 기존에 있던 제지사족, 기존의 사족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족과 마세라티를 타는 돌쇠의 충돌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향, 제지사족, 신향, 돌쇠. 돌쇠라고 써도 되고 마세라티라고 써도 돼. 시험에는 마세라티 한 문제도 안 나와. 구향, 신향. 구향은 제지사족. 이건 요호부민 이렇게 쓰는 거야. 호민, 분홍, 마세라티를 타는 돌쇠끼리의 이제 충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방관 향리들이 적극적으로 이 신향을 지원해 주거든요. 자, 이제 꽁트를 좀 한번 보세요. 꽁트를 한 편 봅시다. 자, 얼굴 좀 봐주셔. 홍수가 와가지고 마을 입구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다리가 유실됐어요. 다리가 부러졌다 이거야. 근데 이 다리 공사를 해야 돼. 근데 이 다리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거야. 왜? 다리 공사는 원래 지방관이 지방 재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방 재정이 넉넉치 못해서 다리 공사를 못 하고 있어. 그럼 예전에 전기 때는, 조선 전기 때는 이렇게 다리 공사를 못 하면 유향소에 있는 좌수 별감들, 이 향임들이 그 지역의 사족들을 불러 모아서 객추를 해가지고
십시일반 해가지고 이게 다리를 공사하기도 하고 그랬어. 그래야 지방에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지방에 있는 그 양반들이 향반이 돼가지고 잔반들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걔네들도 살기가 넉넉지가 않아. 지방 재정도 어려워. 그래서 다리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어. 돌쇠가 열이 받는 거야. 씨발 마세라티가 못 들어오는 거야. 마세라티가 마을로 못 들어오는 거야. 다리가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맨날 마세라티를 다리 거기 건너편에 세워놓고 건너서 왔어. 징검다리를.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마세라티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징검다리를 건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저 짜증 날 거 아니야. 마세라티를 몰고 자기가 집까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령을 찾아갔어. 이 돌쇠가. 그래서 말도 짧아져. 돈이 있으니까. 저기 수령 나 좀 봐. 아니 다리 공사 언제 하는 거야? 말도 이렇게 하겠지. 다리 공사 언제 하는 거야? 왜 공사를 안 하는 거지? 왜? 이유가 뭐야? 왜 내 차는 저 밖에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수령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돌쇠 씨 잠깐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사정 얘기를. 내가 이게 좀 다리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여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럼 이제 돌쇠가 하는 거야. 그럼 저기 좌수 저기 별감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공사를 빨리 해줘야 차가 다닐 거 아니야. 씨발 진짜 짜증나게 씨. 막 이게. 수령도 씨발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못해 할 수가 없잖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거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수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기 좌수랑 별감도 요즘에 좀 사정이. 그래서 지금 다리 공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저 차를 어떻게 해? 저기 다리 밖에다 계속 세워놔요? 내가 물 다 젖었어 오늘 오면서. 그랬더니 들어와서 좀 소주나 한잔 하자고 그랬어. 수령이. 너무 속상해. 잠깐 들어오십시오.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세라티를 타는 돌쇠가 드리는 거야. 좀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 이거 안 해결되면 내 바로 관찰사한테 민원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이제 돌쇠가 근데 다리 공사하는데 얼마나 들길래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령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이게 뒤에 다리가 중간이 다 끊어져 가지고 이게 저 양쪽을 다 연결하면 한 2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세라티가 얘기를 듣더니 얼마요? 20억이요? 지금 20억 때문에 내 차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그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내가 그 저녁 한 끼 안 먹으면 되는 걸 가지고. 내가 공사할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다리를 놨다고 보자. 자, 여기까지가 이제 꽁태 끝이야. 자, 다리가 낮았어. 그럼 이걸 본 좌수 별감 수령은 느낌이 어떨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실제로 지금 사료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각색한 거예요.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이 있었던 얘기를 요즘에 맞게 이렇게 각색을 좀 한 거야. 그러면 수령과 좌수 별감은 사실 돌쇠를 보면 할 말이 없어. 마을 사람들도 이제 편리하게 다리를 왔다 갔다 해. 근데 그 역할을 원래 사족이나 수령이 해야 될 일인데 돈 있는 돌쇠가 자기가 알아서 공사한 거야. 응? 그리고 다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돌쇠교 이런 거 하나 써놓고 자기가 돈 냈는데 기념비라도 하나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위상이 계속 커지지. 그러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수령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령이 좌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저기 나으리 같이 이제 호칭을 존칭을 쓰니까 나으리 내가 볼 때는 돌쇠가 향안에 등재되는 걸 원하고 있는데 넣어줍시다. 향안의 이름을 넣어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편하게 향해를 해서 돌쇠가 돈을 지원도 받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재정 상태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이제 사족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수령은
어차피 떠날 사람이지. 그러니까 수령은 적극적으로 이 돌쇠가 향안의 이름이 기재되는 게 좋아. 왜? 여러 가지로 지방 재정을 운영하는데. 이러면서 이게 지원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네가 이기는데 더 웃긴 거, 얘는 향전에서 승리하자 향안의 이름이 기재되자 우와 이랬겠지. 가서 앉아만 있어. 글을 몰라. 향해를 할 수도 없어 사실. 그럼 돈 내라면 돈만 내는 거야 그냥. 얼마나 좋아. 관건과 결탁해서 이 신양들이 결국 향전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거를 이 승리 여기까지를 향촌 질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존의 향촌 질서는 누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족들이. 근데 향전의 승리 이후에 이제는 향촌 질서를 누가 움직이겠어? 돌쇠가 아니야. 수령과 향리가. 돌쇠는 뭐 하고 있다고? 앉아 있어. 돌쇠의 꿈은 향촌 질서를 움직이는 게 아니야. 앉아 있는 거야. 신양이 향해를 장악을 해요. 향해까지 이제 장악을 해요. 돈 뭐 다 내니까. 돈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아까 전에 그거. 돈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향안의 이름이 등재되고요. 그리고 향해는 이제 변질돼요. 향해는 조선 전기 때 향해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수령이 장악을 해서 수령이 세금을 부과하는 자문기구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돌쇠는 잘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수령이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모르잖아. 너 이제 주는 거야. 자신의 이름이 향안에 올라가 있으니까. 수령의 붓의 자문기구가 된다. 세금을 부과하는데 자문기구와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수령이 이제 엄청나게 삥을 뜯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지방 관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은 또 수령도 아니고 누구였어? 향리들이지. 이때부터 이제 향리들의 수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 사설시조 같은 거 보면 뭐 두꺼비 두엄에 앉아 뭐 이렇게 했더니 백송골이 날아가고 뭐 깜짝 놀라서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있지. 이게 다 향리들의 횡포를 보여주는 사설시조거든. 그럼 향리들이 삥을 왜 뜯기 시작했냐? 바로 이때부터야. 이 향전 이후. 향리들이 이제 마음 먹고 뜯는 거야. 왜? 좌수와 별감이 자기를 감찰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좌수와 별감도 이제 힘이 없고, 그러면 힘은 누구에게 있냐면 돌쇠에게 있는데 돌쇠는 잘 몰라. 그리고 향리한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얘는 실제로. 왜? 옛날 돌쇠였잖아 그냥. 수령과 향리의 영향력이 매우 강화된다. 이거를 관권이 강화됐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향전에서 승리한 돌쇠는 전리품, 전쟁의 이익은 결국 누가 전리품 누가 챙긴 거야? 수령과 향리가 챙긴 거야. 관권이 강화된다. 그리고 농민 수탈은 이로써 더욱 심화된다. 강화된 관권을 바탕으로 해서 향리들이 농민을 본격적으로 수탈하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제지사족들은 권한이 떨어져요. 약화되죠. 그리고 권한도 약화된 것뿐만 아니라 더 웃긴 건 이거야. 향회에 돌쇠를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는 거 있죠. 그거 자체가 짜증이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향회를 하러 문을 딱 열었는데 돌쇠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오셨어요? 이런 게 짜증나는 거야. 이 돌쇠 얼굴을 보는 게. 내가 쟤랑 앉아서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지사족들은 몸부림을 치기 시작해요. 아, 도대체 이건 살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돌쇠랑 같이 회의를 하냐. 응? 결국 권한이 약화되고 몰락한 이 제지사족들은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향전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향전은 어떤 지역이, 자 보세요. 어떤 지역은 17세기 중후반부터 향전이 나타나는 데가 있고 늦은 데는 18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번에 어떤 시기에 딱 나타나는 게 아니고 빠른 시기는, 빠른 지역은 17세기 중반부터 향전이 나타나고 늦은 데는 18세기 후반에 나타나니까 15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시기를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냥 조선 후기에 향전 이후에 사족들이 무너지면서 사족들이 몸부림을 좀 보는 거예요. 그럼 사족들의 몸부림은 어떤 몸부림이냐?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몸부림이다. 정말 슬프다. 얘네들의 몸부림이. 안타깝다. 속상하다.
왜 그러냐? 이 몸부림은 실제로 권력을 회복할 수 없는 몸부림이야. 향해에 딱 갔어. 돌쇠를 봤어, 얼굴을. 그냥 앉았어. 향해를 진행해서. 돌쇠는 한마디도 못해. 뭐 말도 못해, 잘. 이제 좌수가 저기 그러면 돈을 좀 거둡시다. 돈이 없어. 돌쇠가 제가 낼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돈을 걷어. 이런 일이 이제 몇 번 반복되는 거야. 너무 짜증나지. 그럼 이제 얘 빼고 돌쇠 빼고 기존에 있던 제지사족들이 모여서 야 진짜 나 창피해서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몸부림이 쳐지냐면 돌쇠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이런 거에서 자위를 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위로받는 거지. 족보를 편찬하고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왜? 이거는 얘가 못 따라오잖아. 우리를. 우리 증조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고조부께서는 병조 판서를 지내셨고 우리 증조부께서는 이조 판서를 보내. 얘는 그러진 않잖아. 그죠? 돌쇠 아빠는 목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내가 나은 거를 찾기 시작하니까 이런 이제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얘기해. 지금도 우리 가끔씩 TV 같은 거 드라마 같아 보면 제일 후진 애들이 누구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 찾는 애들이지. 이게 족보야.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게 제일 아주 추접스러운 몸부림이야. 너 딱 기다려. 너 우리 삼촌이 경찰청장이야. 이게 족보 파는 거거든. 세상에서 제일 안 무서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절대로 족보를 팔지 않아. 가만히 죽여버리지. 그렇지 않아? 딱 건드렸어? 그럼 죽어. 너 내 누군지 알아? 이런 말 안 해. 너 내 누군지 아니? 돈 받으러 왔는데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 말고. 근데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족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알고는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 비슷해요. 가문, 혈통 이런 거 내세우는 거 청금록이라고 그래서 청색 비단으로 쌓여있는 책이거든요. 이게 사족 명부예요. 근데 이 사족 명부를 이제 다시 새롭게 작성하는 거예요. 지네들의 명부를. 그러니까 다 명부 작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이랬지 뭐 이러면서. 향안도 재작성. 누구 빼고 돌쇠 뺀 향안을 다시 작성해 보는 거야. 옛날 향안을 재작성하는 거야. 향약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해. 향약은 이따가 배울 텐데 농민 조직이거든. 향약은 뭐라고? 근데 농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원래 사족들이 만든 건데 여기서 주도권을 상실해요. 근데 이 향약은 여기 밑에 잘 봐야 돼. 9년 단위의 조직이야. 9년 단위.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뭐라 해야 되지? 뭐 서울로 얘기하면 동작구 향약 이런 게 있는 거야. 강서구 향약, 강남구 향약, 큰 구. 근데 향약은 이 9년 단위의 농민 조직인데 이거보다 작은 촌락 단위의 농민 조직이 있어. 그걸 동약이라고 그래. 동약. 그러니까 이거는 동약은 노량진 1동 뭐 이런 거야. 동작구 향약 이건 아니고 동약은 노량진 1동 그러니까 노량진 1동약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주도권을 얘네들이 이제 9년 단위의 향약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돼. 얘네들은 이제 큰 조직에서 잃게 되니까 동네에서 동약 같은 거에서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세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서 큰 조직에서 이제 안 되는 거고. 동약 중심의 향촌 지배를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 이게 비유가 되려나 모르겠다. 노량진이 공무원 학원의 메카지. 이거는 사실 여기는 큰 시장이잖아. 여기는 공무원 학원가에. 근데 여기서 수업을 하다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디 지방에 내려가서 하는 거지. 지방 선생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큰 조직이 있고 작은 조직이 있잖아. 그럼 큰 조직에서는 힘을 못 쓰니까. 왜 큰 메이저리그에서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힘을 못 쓰고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싱싱마트 이런 앞에 평상 같은 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마을 사람들이 장기 들고 그러면 이제 사족들이 지나가면서 이러면 이 사람들이 나으리 나오셨어요. 뭐 요 정도 대우를 받는 거야. 요 정도. 구에서는 이미 이제 힘을 잃고. 그다음에 문중 중심에 서원, 사우 이런 걸 만드는 거야. 이것도 다 똑같아. 문중 중심의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서원은 학교거든. 사립학교를 자기 문중에서 만드는 거야. 왜? 마세라티를 타는 돌쇠의 아들과 섞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고, 사우라는 건 사당이야. 그래서 사당은 가문 내 벼슬이 가장 높았던 조상들 있죠. 이런 사람들 위패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거야. 우리 한국 민속촌 같은 데 가면 들어가면 그 양반 뭐 주택에 들어가면 사당들이 다 있어. 제사 지내는 곳이. 그게 사우야, 사우. 이것도 똑같아. 족보 편천이랑.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고조부에게 제사 지내는 거야. 물 떠놓고. 병조 판서를 지내셨던 우리 고조부. 잘 계십니까? 예조 판서를 지내셨던 우리 증조부. 나가면서 나는 몰락 양반입니다. 이러면 나와. 이렇게 해서라도 자위를 해야지 어떻게. 난 지금 몰락했는데. 나는 지금 돌쇠만도 못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족적결합을 또 해요. 동성촌락을 형성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네 그 가문들끼리만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마세라티를 안 보고 싶은 거지. 안 보면 그래도 속은 좀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도 이 동성촌락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 그 사회적 전출입이 많지 않은 지방 조그만한 그 지역들 가잖아요. 그러면 특이 성씨들이 모여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동성촌락의 잔재예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곽씨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 고향에 가면 다 곽씨예요. 나 어렸을 때 다 오리들인 줄 알았어요. 곽씨 그래서 꽉꽉 다 곽이야. 꽉 다 곽씨야. 이게 동성촌락의 잔재야. 그리고 우리 옛날에 저기 유엔 사무총장 하셨던 반기문 씨 계시죠? 그분 고향 가니까 반씨가 많더라고. 그런 게 동성촌락의 잔재예요, 잔재.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것도 이제 재밌는 건데, 자, 이제는 이제 양반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앙 관직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는 거야. 왜? 지방에서는 이미 이제 영향력이 돌쇠한테도 이제 뺏긴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중앙 관직에 올라가려고 집착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붕당 정치 변질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왜? 상대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내가 육을 갖고 살을 갖고 이런 여유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당에서 육을 가지고 나머지는 못 갖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은 이제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관직 없이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서도 완전히 찬밥 신세야. 그러니까 중앙에서 관직을 얻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붕당 정치 변질이 일어나는 거야. 사실은 선후 관계가 이게 먼저야. 그러니까 향전이 일어나서 지방에서 제지사족들이 몰락하니까 중앙에서의 정치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상대당에게 이제 관직을 양보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왜? 관직을 얻지 못하고 고향에 내려가면 이제 자기가 죽으니까. 일당 전제와 이런 것들이 가속화된다. 지금 이해되고 계세요? 이 마지막 말? 그러니까 지방에서 향촌에서의 영향력을 잃어서 중앙 관직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론, 남인 소론 이렇게 이제 분화도 되고 10대 빵 이런 스코어도 만들고, 그래서 저 10을 가진 양반을 우리가 벌열 양반 이렇게 부르는 거고, 낙향 양반, 몰락 양반이 남인 소론 계열에서 많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뭐 하나 하려고 한 거냐면 향전 하나 설명하려고 한 거거든요. 뭐 설명하려고? 근데 향전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면서 가야지, 향전의 어떤 내용들을 텍스트를 외우려고 하면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마세라티를 타는 돌쇠의 등장, 그 이후에 향촌 질서의 변화, 이거를 내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오케이?